의사표시는 어렵다, 안 어렵다. 총칙이 모두 어렵지만 특히나 의사표시 대리 파트가 특히 어려운데 의사표시가 어렵다고 해서 출제가 의사표시에 집중되는 건 또 아니야. 다 똑같이. 의사표시 작년 몇 문제 나왔다? 한 문제 나왔어. 한 문제. 얼마나 사람들이 허무한 줄 알아요? 막 가불병 막 별의별 거 다 했는데 단다시 문제 나왔어. 비진입 표시와 통조의 표시가 사례 문제도 아니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 비진입 표시는 상대원 단독행위도 가능하나 통조의 표시는 비진입 표시가 정될 수 없다. 뭐 이런 거 나왔어. 그런 거. 얼마나 허무한지. 근데도 틀렸어. 실수해요. 그걸 또 틀렸어. 사람 2번 죽이고 있어 아주. 그래서 어디가 어렵다고 해서 요즘은 너무 집중적으로 막 팔 필요 없어. 총칙은 파다 보면 끝도 없어. 그런 말이 있어요. 학문의 뜻 있는 분들은 민법 총칙을 열심히 하라는 거야. 학문을 할수록 그 터득해가는 원리가 희열이 있어. 막 어려운 걸 이렇게요. 합교의 뜻 있는 분들은 그 시간에 계약법을 보라는 거예요. 네, 그 효과적이다. 그래서 뭐 선택하셔. 학문의 뜻을 두든지 합교의 뜻을 두든지. 자, 의사표시 파트인데 기본이 중요하다. 기본이. 의사표시도 작년에는 뭐 한 문제, 재작년 2문제, 재재작년에 2문제, 재재재작 4년에 또 1문제. 그래서 요즘은 한 문제, 2문제, 3문제 나오는 정도 거의 한 번 있어, 한 번.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인데, 보세요. 일단은 다시 한번 항상 쉬운 것부터 접근해야 돼. 법률의 성립이다, 불성립, 성립, 불성립. 성립된 것이, 그 다음에 유효인지, 무효인지. 아직도 여기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일단 유효하다면 이것이 취소할 수 있는 건지 취소할 수 없는 건지를 논해서 가죠. 이렇게요. 근데 우리가 한두 가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의사표시가 있을 거. 다른 말로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 그러면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에요? 효력요건이에요? 성립요건이야. 의사표 있으면 성립. 의사표 없으면 불성립. 2번째. 내 마음속의 의사와 내 마음과 내가 입으로 얘기한 표시가, 양자 표시가 일치할 것. 무슨 요건이에요? 효력요건이야. 일치하면 유효. 일치하지 않으면 무효 내지는 취소로 가잖아요. 이렇게요. 의사표 일치할 거면 효력요건. 의사표시 있을 거 그러면 성립요건. 그런데 양자 일치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의사표시 일치하지 않으면 뭐가 생긴 거야 이제? 의사표시에 뭔가 결함이 생긴 거야. 결함이 생겨버리면 이건 유효하지 못하고 무효내지는 취소로 넘어가는데 양자 일치하지 않는 거 우리 뭐라 부르냐고 그걸 결함 있는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다. 편하기도 하고 양자 일치하지 않으면 비정상적 의사표시 이루어졌다. 정상적이 못했다. 의사표시 이루어졌다. 그러면 비정상 몇 가지가? 4가지가 있네요. 107조 뭐죠? 비진입표시. 농담, 거짓말. 실제 증여한다는 마음도 없이 입으로만 증여한다고 얘기한 거. 비진입표시는 내 마음속의 의사와 내가 입으로 얘기한 표시가 뻔히 일치하지 않음을 본인이 알면서요, 모르면서요? 뻔히 알아. 알면서 나 혼자예요? 너 짜고 해요. 나 혼자 하는 거야. 나 혼자. 너 짜는 게 나 혼자예요. 나 알면 나 혼자 하면 비진입. 그래서 이 비진입 표시를 다른 말로 나 혼자 한다고 해서 이거를 잘 설명하는데 보통 비진입 표시 부르지만 이거를 단독 허위 표시라고 부르기도 해요. 허위 표시가 단독자부터는 통정 표시가 아니야. 비진입 표시가 나 혼자 한 거야. 자, 양자 일치하지 않으면 알면서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뻔히 알면서 누구랑 짜고 해. 둘이 해야 돼. 짜야 돼. 짜고 하면 뭐예요? 통정, 허위 표시. 내 표시가 일체 알면서 본인이 모르면서 했어. 나중에 깨닫는 거 그때는 몰랐어. 평이란 말과 제곱미터 헷갈렸어. 모르면서 한 뭐예요? 차고. 그 다음에 110조. 남에게 사기나 강발당한 의사표시한 거. 사기강박. 사기강박 우리가 얘들은 뭐라 부르냐? 이 비진이, 통정, 이건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결함 있는 의사표, 흠결 있는, 흠 있다 불러. 흠결 있는 의사표시 불러요. 사기강박은요, 하자 있다 불러,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 불러요. 4가지가 이제 문제 생긴 거죠. 그렇죠? 생겼는데,
한번 볼까요? 비진입 표시는 농담, 거짓말, 백칠, 비진입 표시는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증여한다는 마음도 없이 입으로 칭한 얘기한 것도 원칙은 유효. 원칙은 유효하다. 유효. 그러나 상대방이 내가 증여한다 얘기한 것이 진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농담의 거짓말임을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그때는 뭐가 된다? 그때는 무효. 또 무효됐더라도 한 달이 건넌 제3자가 선의의 제3자라면 저 제3자에게 이 무효를 뭐 하지 못한다? 대항, 주장하지 못한다. 선삼자 때. 그렇죠? 추진 못하면 선삼자 때 뭐가 되는 거야? 선삼자 때 다시 이 계약이 다시 유효해지는 거죠. 그러면 비진표시 문제 풀 때는 유효인지 무효인지 이 단어만 나와야지. 무슨 단어 나오면 안 돼요? 취소 어쩌고저쩌고 큰일 나는 거야. 그런 거 쓰면 안 돼요. 유효인지 무효인지. 통절 표시는 부동산 가장 짜고는 가장매 통절 표시는 짠 당사끼리는 뭐다? 당사끼리는 언제나 무효이다. 언제나 무효이다. 하지만 이것도 한 달이 갔던 선삼자 때 이 무효를 뭐 하지 못한다?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선삼자 다시 유효해지는 거예요. 그럼 비진이 통절 표시 문제 풀 때는 유효인지 무효인지 이 단어만 써야 되는 계속 단어만 쓰면 안 돼요. 착오로 맺은 계약. 착오로 맺은 계약도 일단은 뭐다? 일단 유효해요. 뭐는 없어요? 무효는 없어. 유효한데 다만 그 착오가 중요에 해당 착오라면 취소할 수 있다. 중과시 있다면 취소할 수 없다. 또 취소된 경우도 한 달이 건너간 제3자가 선의의 제3자에게는 이 취소할 수 있더라도 주장할 수 없다. 남에게 사기나 강박다 맺은 계약도 일단은 뭐하다? 유효하다. 무효는 없어. 다만 취소할 수 있다. 선3자 때는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면 착오 세강법 무슨 단어를 써야 돼요?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없다 말을 써야지. 무슨 말 쓰면 안 돼요? 무효 어쩌고저쩌고 큰일 나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니지만 시험장만 가면 제정신이다. 제정신이 아니다. 막 글씨도 헛게 보여. 막 헛게 보여. 야 이게 무효였어. 나 치도로 읽었다. 막 난리가 먹었죠. 근데 용어 쓰면 의외로 주의해야 된다 생각하면 이게 보여요. 주의 안 하고 보면 안 보여. 또 착오로 맺은 계약도 일단 유효하지만 중요하다는 착오일 때는 무효가 된다. 취소인데 무효란 말 썼는데 그게 안 보여. 용어 정확히 쓰자. 비진이 동정 차후사행방 무효인지 유효인지 치는지고. 그런 다음에 이 의사표 결함행사표 107조, 108조, 109조, 110조는 어디에 적용되는 거냐? 다음 같은 데는 적용이 없다 그래요. 적용이 없다. 적용 없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 법조를 따라가지 않는다. 이 법조를 따라가면 적용이 있다. 이 법조를 따라가지 않으면 적용이 없다 표현하는 거야. 우리는 비진이 통정, 처사고 결함의 의사표시 이 의사 4개는 어디엔 적용이 없냐? 이 법조 안 따라간다. 신분행위. 신분행위는 적용이 없다고 그래요. 신분행위를 농담 삼아 했던 짜고는 어떻게 신분행위를? 가장혼인. 예를 들면 뭐 중국에 있는 무슨 동포 한국 국적 취득하게 해주려고 혼인하는데 의사도 없이 가짜로 혼인한 거야. 1,000만 원 받고 가장 혼인 신고해 준 거야. 가장혼인. 착오로 혼인하는 건 좀 그렇다. 착오로 하는 거는 좀 그렇다. 이 사람이랑 결혼한다 했는데 저 사람이랑 결혼한다. 이건 좀 약간 이상해. 착오. 쌍둥이인가? 착오. 사기 강박당하는 혼이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근데 신분행위 적용이 없어. 신분행위는. 두 번째, 주식의 청약 이런 것은 거래 안전. 이 거래 안전보가 중요해. 주식 청약을 농담 삼아 청약했던, 짜고 했던, 착오로 했던, 사기강박당했던 주식 청약에는 이 네 종의 법적 적용이 없어요. 거래 안전보 때문에. 그런데 절차 안전이 중요한 공법행위, 소송행위는 이 네 가지는 적용이 없어요. 이 법조문을 따라가지 않아요. 적용이 없는데 신분행위는 적용이 없어서 내망은 내 표시가 일차하면 알고 비진을 했던 짜고 했던 착오로 했던 사기강박했던 적용 없어서 신분행위는 내 마음과 일치하던 의사표시는 언제나 무효예요. 뭐 일단 유효한 데가 또 없어. 뭐 취소 이것도 없어. 언제나 무효야. 근데 얘들은요. 거래 안전보가 중요하고 절차 안전 중요 때문에 공법행위를 주식 청약을 착오로 했던 사기강박당을 했던 무효 적용이 없어. 적용 없어서 언제나 뭐예요? 유효해요. 적용이 없지만 효과는 같다, 다르다.
이것도 다르다. 다 적용되는 거예요. 네 지문 다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비진위 표식은, 자, 비진위, 통정, 차고, 사각문 모두 네 지문 모두 선의의 제3자 보기정이 냈다. 모두 있어 없어요? 모두 있어. 그래서 선의 3자를 보호할 때는 상대적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야. 상대적. 선 3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절대적. 그럼 비진위 표시의 무효, 백수 비진위 표시의 무효, 통정 표시의 무효는 무슨 무효예요? 선 3자를 보호하는 상대적 무효예요. 109조 착오의 의사표시는 그 취소는 110조 사기강 받은 의사표시 취소는 누구한테는 대항하지 말아라? 선 3자한테는 그 취소를 대항할 수 없다. 그런데 보호하는 취소야. 그럼 무슨 취소라 불러요? 근데 착오의 취소, 사격 취소를 상대적 취소라 부르는 거야. 그러면 결함인 의사표시는 모두 상대형 무효, 상대 취소야. 절대형 무효는요. 절대형 무효 103조, 104조, 강력 위반. 절대 취소는요. 단 제한 능력. 미성년 같은 제한 능력 원인 취소는 선 3자도 보호해주지 않아. 제한 능력 원인 취소는 절대 취소. 차후상의 취소는 상대 취소. 아니 법률에서 들어가면 이런 용어들을 쓴다고. 그럼 이게 낯설어서 여러분들 헷갈릴까 봐. 이거 보면 다 상대적이라 부르는 거잖아. 상대 취소, 상대형 무효, 상대 취소 불러요. 보면 이때 다 똑같이 가는 거야. 어디든 내부 조문이 다 똑같이 가는 거야. 3자 얘기는. 이때 제3자의 선의는 뭐 해준다? 추정한다. 추정. 3자가 선의를 입증한다. 입증하지 않는다. 입증하지 않는다. 어디를 배우든 비진이건 통정이건 차고건 3자선 다 입증해줘. 그럼 누가 입증하는 거야? 입증 책임은 그 무효. 취소를 주장하는 주장자가 스스로 입증해야지 약이라는 거. 3자 입만 하면 쓰면 돼. 또 3자 설의만 맞추면 되는 거지. 설의만 맞추면 돼. 다 똑같지. 설의만 맞추면 되지. 과실 있든 어디를 배워도 과실 있든 과실 없든 또는 무과실 같은 여부는 요건이다. 요건이 아니다. 뭐만 맞추면 보호받는 거야. 선의만 맞추면 보호받는 거야. 선의만 맞추면. 과실도 과실 없든 논할 필요 없는 거야. 따라서 비진위 표시의 3자가 선이었더라도 통지어표의 3자 선이었더라도 차고의 제3의 선이었더라도 과실이 있다면 선이었더라도 3자 과실이 있다면 보호해줄 수 없다. 맞는 짐은 틀린 짐은 틀린 짐 뭐만 맞추면 된다? 선이. 이때 3자의 선인지 악인지를 판단하는 시점. 언제 가고 선이 걸지 마시고 그냥 판단 시점은 언제? 법률행위 당시, 그 당시. 법률 당시, 이때만. 계약 당시 이때만 몰랐다. 선이라면 그 후에 법이 이루어진 후에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그 후에 악의가 되더라도 관계 있다? 관계 없다. 언제 선이면 된다? 법률 당시만. 또 여기서 엄폐물의 법칙 다 똑같이 가는 거. 엄폐물의 법칙 다 똑같이 내 쪽은 다 똑같이 가는 거야. 사례문제 나왔을 때 엄폐물의 법칙. 근데 앞 사람이 비진이가 이랬던 통정이었던 차가 이랬던 물 병이 나오겠지. 병. 제 3자 병이 선이어서 보호받으면 내 쪽은 다. 그 다음 사람 정의. 악이라도 다 뭐한다? 악이라도 보호받는다. 엄폐물의 법칙 다 어떻게 한다? 다 똑같이 간다. 다섯 번째. 대항하지 못한다. 다 똑같이 돼 있잖아. 응? 선 3자 대항하지 못한다. 자,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선의의 3자 쫓아가서 무효취소 효과를 주장할 수 없지만 선의 3자 측에서 무효취소 효과를 주장하는 것은 된다. 나는 주장할 수 없지만 선의 3자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똑같이 가야죠. 대항하지 못한다의 의미. 다 똑같이 가는 거야. 내주문. 다만 우리가 이런 것을 그냥 통정 표시에서만 한번 이거 봤지만 비진이건 통정 찾아가 똑같이 적용되는 거야. 3자 얘기는 오케이. 이 널찍널찍하게 알면 돼. 이렇게 요즘 문제가 너무 세세하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묻으면 그건 틀려내는 거야. 틀려도 괜찮아요. 꼭 틀려내는 건 또 맞아요. 또 어떻게? 이거 뭐 다 맞겠지만 또 틀려. 내 특기
어려운 문제는 맞힌다. 쉬운 문제는 틀려, 막 틀려. 시험 문제는 선생님 입장은 어렵고 쉽고가 있지만 수험생 입장은 어렵고 쉽고가 없어. 근데 참 우리도 수능처럼 어떤 어려운 문제는 4점짜리, 쉬운 문제는 2점짜리 이러면 참 좋은데 어려운 사례 문제 맞히고 어려운 작문의 문제 맞히면 4점, 쉬운 문제는 2점. 이 배점이 다르면 좋은데 다 똑같아요. 쉬운 거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이런 더 보시면 의사와 표시 진이 아닌 의사 비진입 표시, 비진입 표시. 저는 이 비진입 표시가 예상시 되진 않아요. 진짜 비진입 표시 7, 8년 만에 작년에 32회 때 두 지문이 나왔죠. 두 지문이. 그래서 이제 비진입 표시는 이제 보세요. 그냥 볼게요. 비진입 표시도 농담 거짓말도 107자 원칙은 요요다 뭐다 요요하다. 단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대방 원칙 유효한데 상대방이 선이 그리고 무과실하면 선이 무과실하면 농담 거짓말 상대방 선이 무과실하면 유효 무효예요? 유효해요. 상대방이 악이 알고 있어 악이 또는 유과실 때는 이때는 유효 무효예요? 무효예요. 근데 원칙의 유효라고 출발했지만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요. 상대방 태도에 따라서 유효가 되기도 하고 무효가 되기도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지금 정확히는. 근데 왜 원칙 유효하다는 거냐. 그 의미가 있는 거야. 항상 우리는 추정해 주는 거. 이 추정해 주는 것을 원칙이라 부르는 거야. 그럼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상대 무과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추정되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럼 모든 입증 책임은 이 악의의 유과실 누가 입증해야 돼요? 표의자가 말한 표의자가 농담한 표의자가 스스로 입증해내면 무효 만들 수 있지만 입증 못해내면요 이거로 추정되기 때문에 유효한 거야. 상대방 절대 유리해. 항상 추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는 거야. 항상 우리는 입증책은 누가 짓는다? 표의자가 입증하라. 이거 하면 어떠하냐? 또는 개념, and 개념 주의해야 된다 안 주의해야 된다. 객관식은 글씨로 묻는 거니까 차라리 나는요 면접 봤으면 좋겠어. 자, 지금부터 면접 봅니다. 민법 얼마나 아시나? 내 말로 하는 건 잘해, 내가 말로 하는 건요. 근데 글로 읽어서 풀으라면 이 생각부터 잘 안 돼. 그래서 민법을 많이 하시면 공부 많이 가르쳐 주는 분들 많아요. 그거 이런 뜻이다. 근데 막상 글씨로 되면 점수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아는 거에 비해서는 점수가 안 나오는 거 있어. 그게 바로 게임이라 그래. 게임이 이건요. 그들의 게임의 룰을 잘 이해하셔야 돼. 얘들 속이는 부분은 여긴 속일 수 있죠. 비진입 표시도 농담 거짓말도 상대방이 선이라면 그 비진입 표시도 비진입 표시 선이라면 유효하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틀렸어요. 그리고 무과실. and 개념은 뭐야 돼? 둘 다 써야 돼. 하나만 갖고는 안 돼. 선이 그리고 무과실을 썼을 때가 유효한 거지. 선이 갖고 유효하지 못해. 선이라도 유과실이면 어떡해? 유과실이면. and 개념은 글씨를 어떻게 쓴다? 둘 다 썼을 때 맞는 거야. 하나만 쓰면 틀리는 거야. 근데 비진표시 상대방이 악이라면 이때는 무효이다. 이 지문은 맞는 거요? 틀리는 거요? 맞지 이거는. 둘 중 아무나 하나만 맞추면 되잖아. 악이라면 유효하다. 유과실이라면 무효다. 하나만 쓰고도 둘 중 아무나 하나만 쓰면 되는 거야. 하지만 and 개념 둘 다 써야 돼. 이거 틀리는 거지. 선이 그리고 무과실까지 써줘야 되는 거지. and 개념은 둘 다 쓰자. or 개념 둘 중에 한 단어만 써도 맞는 거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 여기서 다 설명드린 거 지금 제가 거기 보면 여러분들 교재에서 그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244쪽에 보면 원칙 예외적으로 무효되는 경우 3전의 효과고 3번 있네요. 그 다음에 적용 범위를 좀 볼 거예요. 적용 범위. 이건 조금 좀 봐야 돼요. 자, 적용 범위에서 교재 맨 밑에 4번에서 1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단독행위 및 상대방 단독행위도 비진표시는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된다. 그러면 적용 범위에서 누가 이걸 따라가는 거냐? 이걸 누가 따라가는 거냐? 이 비진표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도 비진표시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없는 단독행위도 107조는 적용이 돼요.
정의되는데, 잘 봐보세요. 정의되는데, 비인표시 할 수 있어. 상대원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수가 없지. 상대도 의사를 전달 안 했는데 상대분을 알거나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인표 할 수 있는데 단 상대원 단독행위 비인표 농담 거짓말로 이걸 했을 때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여지가 없기 때문에 다만 언제나 유효하지. 무효되는 경우는 없어. 하지만 어쨌든 적용된다. 할 수 있다. 이것이 뭘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아까도 봤지만 108조 통절표시와 다른 점이죠. 통절표시는 뭐여야 돼? 짜야 돼. 상대만 단독행위는 통절표시의 여지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두 번째, 여기 관련된 판례 중에서 자, 마음에 안 드는 게 또 있네. 맨 밑에 적으세요. 맨 밑에 거기 3번까지 정리되어 있죠? 4번하고 적으세요. 4번하고 적으세요. 4번. 4번 적으세요. 이 관련되는 거 제일 유명한 판례는 대출 명의를 빌려준 자들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 뭐 공무원의 사직언제 이런 거 필요 없어. 옛날 얘기야. 이건 우리가 민법상 중개법 업무 볼 때 알아야 돼. 대출을 빌려준 자들.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게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게 되자 친구가 명의를 빌렸어. 친구야, 내가 신용문제 걸려서 내 명 대출이 안 되니까 네 명의로 좀 명의 좀 빌려 대출하자. 돈은 내가 갚을게. 대출 명의를 빌려준 자들은 대형 판례에 따르면 결론을 알아야죠.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대출을 빌려준 자들은 비진이 표시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어우, 잘하네. 해당하지 않아요. 따라서 판례 때는 대출 빌려준 자들은 진위가 있는 의사표시다. 비인표시 아니래. 그냥 아니기 때문에 대출 빌려준 자들은 비인표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107조, 이 107조 법조 107조 법조문의 법조문 이 107조에 적용이 있다, 적용이 없다. 적용이 없다. 107 법조문을 안 따라가. 이걸 따라가면요. 대출 빌려준 사람들 원칙은 유효하지만 상대방 금융기관이 얘는 명의를 빌려줬지. 실제 돈 쓴 사실 아닌 사실을 상대 금융이 알거나 알을 때는 그때는 무효가 된다. 이걸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걸 안 따라가. 법조 적용받지 않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명의를 빌려줬다는 사실을 얘는 명의를 빌려줬지. 실제 돈 쓴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대방 금융기관이 이 사실 금융기관 상대방이 알거나 이미 알아요. 알거나 알 수 있어. 있을 경우에도 뭐가 되지 않는다. 무효되잖아. 이 경우에도 언제나 뭐다? 유효하다. 언제 유효하기 때문에 돈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된다? 갚아야 되는 거지. 무효되는 경우가 없어요. 이걸 적용받지 않고. 이걸 적용받으면요. 상대방 금융기관이 얘는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지 실제 돈 쓴 사람이 아닌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그때는 무효가 돼서 돈 갚지 않아도 된다가 적용돼야 되는데 언제나 유효해. 그럼 금융기관에서 뭐라 그래요? 판례이 나오니까 아무 명의나 갖고 오셔. 빌려주니까. 그거 하는 거잖아. 누가 더 유리한 판례? 금융기관에서 유리한 판례죠. 대인들 불려. 그래서 학교법인이 학교 명의로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자 교직원 명의를 빌려 돈을 빌려서 체육관 졌는데 학교 돈 못 갚으면 교직원 갚아야 되나 갚아야 된다. 교직원들이 갚아야 된다. 상대 금융기관은 이거 학교 쓰는 돈이지 교직 개인 쓰는 돈이 아닌 걸 알아도 언제나 유효하기 때문에 돈 갚아야 된다. 이 결론이죠. 결론. 그 다음에 거기 있네요. 3번. 이 비진표시가 어려운데도 너무 추상적인 거. 옛날에 뭐 진이란 무슨 뜻이냐, 진이의 의미가 뭐냐. 한두 번 과거에 한 10년 나왔다고 맨날 울고먹어 이거. 안 물어. 나 믿으셔. 진이란 뭐 내 진심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뜻이 아니라. 한 번 나왔어요. 내가 나오면 그냥 계속 이거 울고먹는 거야. 최근 10년 내에 내온 적이 없어 이 신문이. 근데 왜 자꾸 써먹어 이거를. 유행이 바뀌었는데 굵직굵직하게 너무 그런 거 연연하지 마셔. 손을 잘 믿으셔야 돼. 내가 정리해 준 것만 해주면 다 맞아요. 믿음 뭐라고요? 믿음? 천국 그래요. 불신 지옥 그래요. 한 번에 대리권 남용에는 107조이랑 단설 유추 정의한다. 여기 관련되는 게 또 요거 거기 3번에 있는 대리권 남용 이론. 대리권 남용 이론이
어디에 관련되어 있다? 107조와 관련되어 있다. 판례다. 대리권 남용이론. 남용 대리권은 자, 대리권 남용이란 말과 이 무권 대리인이 대리인 사고 치는 거야. 사고 치는 게 뭐야? 대리인 사고 쳤어. 본인 입장에 볼 때 사고 쳤어. 대리인 사고 치는 게 뭐가 있을 거야? 무권 대리. 대리권도 안 줬는데 나가 내 이름으로 계약 맺었어요. 무권 대리. 또 대리인 사고 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표현 대리. 내가 준 대리권 넘어서 운행이 됐어. 지금은 대리권 소멸했는데 소멸된 이후에 대리했어. 표현 대리 사고 친 거야. 또 하나 사고 치는 건요. 대리권 남용. 이거 사고 친 거야. 사고 쳤는데 무권 대리인이 표현 대리인 하는 그 사고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그 정당한 대리권이 있어 없어요.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 치면 무권 대리인 내지는 표현 대리인 하는 거고 대리권 있는 애가 사고 치면 대리권 남용이 되는 거야. 그럼 대리권 남용한 대리인이요. 대리권 남용한 이 대리인은 유권 대리인이에요? 무권 대리인이에요? 유권 대리인이야. 대리권 있는 애가 사고 치면 대리권 남용. 대리권 없는 애가 사고 치면 무권 대리. 다른 거죠. 그 여기 이 얘기 나오면 늘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재건축 조합원들이 천세대 지금 재건축해요.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뽑았어. 조합장 뽑아서 다 못 써줬어 이 사람들이. 운장 써줬죠. 조합장 이 재건축 조합의 대리인이야. 조합장 나가서 조합의 이름으로 관공서일을 보건 시행사일을 보건 시공사일을 보건 지금 찍으면 효과는 다 누가 받는 거야? 조합원들이 받아야지. 대리권 안 줄 것 같으면 조합장 뽑을 필요 없어. 그 대리권 안 주고 조합장들이 무슨 일 결정하려면 다 도장 받아 다니지. 천세 다 도장 받아 다니는데 도장 받아 다니다 길거 쓰러져 죽었어. 과로사 했어. 대리권 있는 애야. 얘 정당 대리인이야. 일 잘했어. 그래서 뭐 유급으로 주기로 하고 뭐 사무실도 없고 한 2, 3년 걸리니까 격리 직원도 둬야 되고 천세대 되면 격리 직원 둬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 그 은행에서 재건축 다 끝날 때까지 일단 대출을 받기로 했어. 누구 명의로? 조합 명의로. 대출 받을 사무실도 없고 직원들 월급도 주고 이 조합장 유급이니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대출 받으면 그 돈을 야좀 어떻게 갚으려고? 보통은요. 시공사 이런 데서 그 상가 같은 거 이렇게 만들면서 상가 두 채, 세 채 주기로 했어. 이거 이 다음에 분양해서 이 비용 충당하자. 보통 그렇게 해요. 일을 열심히 했어. 얘 정당한 대리권이 있어. 근데 다 일이 추진되는데 뭐 한 가구당 이사비 줘야 될 거 아니야. 이사비 얼마씩 대출받아서 한 가구당 뭐 1억씩 대출해주고 운영비 그동안 20억 대출받아 뭐하고 해서 돈 빌렸어. 너 조합 이름으로. 이런 권한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근데 돈 20억 빌려서 이런 권한, 정당 권한 범위야 이게. 정당 권한도 없이 해버리면 이게 월권행위 되는 거야. 월권행 권한 초과하는 행위. 그건 표현돼야 되는 거야. 정당 권한이 있어. 20억 대출 받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받자마자 얼리? 홍콩? 그래요. 날렸어. 그 은행이 하는 얘기가 니네 조합이 대출받은 20억 갚아라. 조합원들 갚으라면 원칙은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조합원들은. 원칙은 무효하다. 남용되기 원칙 유효해요. 20억 갚아줘야 돼 애들이. 다만 얘를 잡아서 조합장 잡아서 뭐 횡령, 배임, 형사고발하고 뭐 할 건 그 조합원들 문제고. 원칙 예외. 하지만 예외적으로. 그래서 상대한 금융기관이 이 사실을 알거나 악이 조합장이 이것은 계좌 유용 횡령하는 것이지 조합 쓰는 게 아니고 악이 또 이미 알거나 또는 유구하시는 때 뭐 잘못했을 때는 그때는 뭘 적용해서 107조 단서를 유추 적용하여 남용 대리권임을 상대한 금융기관이 알거나 알 수 있을 그때는 단서 유추 적용하여 본인들에게 뭐다? 무효이다. 돈 갚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이것도 본인 조합원들이 우리가 추진해 줄게. 20억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것 때문에 은행가 그 20억 대 깨지게 생겼어. 얘는 직원이 내부적으로 공모한 거야. 이 김대리가 같이 짜고 한 거야 지금. 육아실이지 그럼요. 얘는 직원이 협조한 거야. 네가 니네 직원을 똑바로 관리 감독했다면 방자순 사고잖아. 지네 직원이 공모해서 대출 뽑아준 거야. 그래서 둘이 같이 만나 도망갔어. 육아실이라면 이든 무효 돈 갚을 필요 없지만 이 돈 안 갚는다 했더니 뭐 여러 가지 지체되고 이게 또 재건축이 한 3, 4개월 연기되게 생겼어. 이 문제 때문에. 이자가 더 나오고 생겼어. 우리가 갚아줄게. 라고 본인들이 추인하면 이것도 조합원들이 추인하면 유효할 수 있어 없어요? 유효할 수는 있는 거지. 어쨌든 대리권 남용이론이 어디에 관련이 있다? 107조 단서 유추 적용. 100조 관련이 있잖아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통정의 표시요.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후 수업이 또 있어서 왜 이렇게 또 오후 수업이 있고 그래 또 전철 타고 가다 또 쓰러지겠네. 그래서 야간 수업이 없어요. 그전에는 오후 수업과 야간 수업 하려면 오후 수업에 혼신의 힘을 다할 수가 없어. 오후 수업에 막 다 하면 저녁반 가서 쓰러져. 저는 이제 우리 야간반이 없으니까 오후 수업에 내 불태울게 내가 내 몸을 불태우리라 내가 아주 전철 쓰러지리라 내가 아주 고생하셨고요. 지금 1시 40분이니까 뭐 한 2시 반쯤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2시 반 정도부터 들으실 분들은 2시 반 정도부터 이렇게 한번 총칙에 몇 문제 한번 풀어보자요. 같이 풀어보는 거죠. 시작하는 거야. 슬슬 시작해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기출문제가 뭐다? 모든 과목이에요. 기출문제가 나침판이야. 우리가 지금 처음 가는 길이나 막 길을 약간 헤매고 있어. 뭘 중심 잡을 것이냐? 기출문제는 나침판이야.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기출을 자꾸 풀다 보면 여기서는 이게 나오는구나. 이게 나오는 늘 저가 한번 정해져 있어. 그래서 기출문제 푸는 거는 그 문제를 마치고 뭐 안 본 맞추겠지만 자꾸 기출문제 풀다 보면 어디가 중요한 문제인지를 몸으로 알게 돼 스스로. 그러면 자꾸 그쪽에 관련되는 것을 보려 노력하겠죠. 이렇게.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